낯선 땅의 인연. 서울 강남의 한 무역회사. 회색빛 사무실에서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던 38살 박도현. 그에게 회사는 전부였고 사람은 그저 업무상 만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눈빛, 정확하게 떨어지는 말투. 동료들은 그를 철벽 과장이라 불렀죠. 그런 그에게 유럽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도시 라비아노. 지도에서조차 찾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도현은 짐을 꾸리며 생각했습니다. 빨리 일 끝내고 돌아와야지.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1인칭 전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도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3년 전 겪었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아팠던 기억입니다. 2021년 3월 저는 회사 명령으로 라비아노라는 동유럽 소도시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목적이었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통역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그런데 2시 15분이 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역시 해외 업체는 신뢰할 수 없어. 바로 그때 헐떡이며 한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갈색 머리에 파란 눈, 숨을 몰아쉬며 영어로 말했죠. 정말 죄송해요. 버스가 고장나서 택시도 안 잡혀서.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가시죠. 그녀의 이름은 엘리나. 27살 현지 프리랜서 통역사였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계속 말을 걸었지만 저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최악이었어요. 그녀는 너무 밝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엘리나가 제 말에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겁니다. 저는 회의 끝나고 그녀에게 말했죠. 통역사님, 통역만 정확히 해주세요. 개인 의견은 필요 없습니다. 엘리나는 잠시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호텔 근처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두통이 심해서 약국을 찾아야 했는데 영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골목이었죠.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고개만 저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씨, 괜찮으세요? 엘리나였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약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약을 사주고 물까지 건네주었죠. 이 동네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영어 안 통해요.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엘리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그리고 알았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벽을 쌓았던 거라는 걸. 이국의 봄. 나레이션 1인칭 지속. 출장 일주일 차 저는 엘리나와 매일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으로만 대했지만 점차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 도시의 역사, 사람들의 이야기, 작은 골목의 비밀까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엘리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 씨, 내일 하루 쉬시죠? 라비아노에 봄 축제가 열려요. 이 도시 진짜 모습 보여드릴게요. 저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저에게 쉼이란 건 시간 낭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중앙광장. 광장은 형형색색의 꽃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햇살을 즐겼죠. 엘리나는 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저 꽃은 라비아노에서만 피는 거예요. 이름은 노스텔지아래요. 꽃 이름이 향수라니 독특하네요. 이 도시 사람들은 다 고향을 그리워하거든요. 다들 어디론가 떠나지만 결국 이곳으로 돌아오죠.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엘리나는 저를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100년 된 빵집,
골목 곳곳의 벽화, 강가의 작은 서점, 모든 곳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관광이라는 걸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축제 없어요? 있긴 한데 전 안 가요. 바빠서. 그럼 언제 사세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살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엘리나는 꽃 화관을 하나 사서 제 머리에 씌워줬습니다. 저는 황당했지만 그녀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현 씨, 이렇게 웃으니까 훨씬 좋아 보여요. 사진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녁에는 작은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엘리나가 현지 음식을 주문해줬죠. 처음 보는 요리들이었지만 하나같이 맛있었습니다. 도현 씨는 왜 이렇게 딱딱해요? 항상 긴장한 것 같아요. 원래 그래요. 일 때문에. 그럼 일 아닐 땐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일 아닐 때가 없었다는 걸. 엘리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선 천천히 살아도 돼요.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 한쪽을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빨리 달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는데 처음으로 멈춰도 된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엘리나는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재밌었어요. 도현 씨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정말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와 헤어지기 싫다는 감정이 밀려왔으니까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낯설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리의 온도. 나레이션 1인칭 지속. 출장 3주차 저와 엘리나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었고 퇴근 후엔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라비아노의 일상을 보여줬고 저는 그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죠. 한국은 정말 빠르게 돌아가나 봐요. 도현 씨 말 들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진다고 괜찮은 건 아닐 텐데요. 그녀의 말은 항상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 김태수 대리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봤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과장님, 통역사랑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혹시 업무상 필요한 관계입니다.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본사에 보고하면 문제될 수도 있어요. 저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결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도현 과장이 현지 통역사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음 날 아침 본사부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과장,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귀국 준비해요. 출장 연장 불가입니다. 이미 항공권 예약했으니 확인하세요. 부장님, 아직 계약서 최종 검토가. 김 대리가 마무리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사흘뿐. 엘리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강가를 걸었습니다. 엘리나가 먼저 물었죠. 도현 씨,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요. 엘리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벌써요? 한 달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알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엘리나, 괜찮아요. 원래 출장은 끝나는 거잖아요. 저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나는 저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남아요. 그럴 순 없어요. 알아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떠나기 싫다. 처음으로 일보다 중요한 게 생긴 겁니다. 라비아노의 밤. 나레이션 1인칭 지속. 목요일 밤 출발 하루 전. 엘리나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9시 라비아노 언덕으로 나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나갔습니다. 언덕 위에는 이미 엘리나가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죠.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힘들 때마다 와요. 이곳에 서면 작은 고민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엘리나의 숨소리.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엘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현 씨는 저 어때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으로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녀를 붙잡게 될 것 같았고, 그건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엘리나는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알아요. 우린 너무 다르잖아요. 도현 씨는 서울 사람이고 전 라비아노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알아요. 도현 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말하지 못하는지. 엘리나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내일 비행기에서 읽어요. 지금은 절대 안 돼요. 이게 뭔데요? 편지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직접 못한 말들이요. 저는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춤출래요? 여기서요? 음악도 없는데. 음악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엘리나는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음악도 없는 언덕 위에서 별빛 아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엘리나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웠어요, 도현 씨. 당신 덕분에 이번 봄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라비아노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엘리나의 미소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다시 서울.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엘리나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엘리나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현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았죠.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게 됐어요. 당신은 차가운 게 아니라 외로운 거였다는 걸.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으려고 스스로 벽을 쌓은 거였다는 걸. 당신이 웃을 때마다 저도 행복했어요. 당신이 제 나라를 좋아해줘서 정말 기뻤어요. 당신이 남긴 미소는 제 하루의 햇살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당신이 힘들까봐 참았어요. 당신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 말할게요. 당신을 만나서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모두 감사해요. 부디 행복하세요, 도현 씨.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때문에 우는 겁니다. 옆자리 승객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안내방송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죠. 라비아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회색 책상, 똑같은 컴퓨터 화면, 똑같은 동료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수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네. 힘들었죠? 유럽은 일 처리가 느려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일찍 돌아왔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매일 밤 저는 엘리나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라비아노에서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그녀와 함께 걸었던 거리, 함께 앉았던 벤치, 함께 봤던 하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하면 더 힘들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밤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주말 서울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죠. 사람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문득 엘리나가 생각났습니다. 여기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돌아갈 이유. 귀국 3개월 후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라비아노 프로젝트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본사에서 지사 폐쇄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대신 현지 상주 팀장이 필요합니다. 최소 1년 계약이고 가족 동반 가능합니다. 자원자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 눈치만 봤습니다. 해외 발령은 승진에 도움이 되지만 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죠. 과장님 진심이세요? 라비아노는 시골이잖아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 과장, 혹시 전에 그 통역사 때문에?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그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엘리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한다고. 2주 뒤 저는 다시 라비아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라비아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풍경. 하지만 엘리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습니다. SNS도 확인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함께 갔던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한국 남자. 오랜만이네요. 엘리나 아세요? 혹시 어디 갔는지. 할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엘리나? 2달 전에 독일로 떠났어요. 베를린에 일자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락처는요? 나도 몰라요. 떠나기 전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갔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저는 카페를 나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엘리나와 마지막으로 춤췄던 곳.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가 없으니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온 겁니다. 엇갈린 시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함께 일했던 업체 사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엘리나의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정보를 얻었습니다. 엘리나 베를린에 있어요. 번역 회사에서 일한대요. 회사 이름까지 알아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베를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6시간 거리.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저는 그녀가 일한다는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서 있었습니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시 20분 엘리나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성숙해 보였고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엘리나.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왜 여기?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엘리나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금발의 남자였습니다. 엘리나 누구야? 남자는 독일어로 물었고 엘리나는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옛날 거래처 분이에요. 거래처.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엘리나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가자, 예약 시간 늦었어. 엘리나는 저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연 씨. 엘리나 잠깐만. 지금은 안 돼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와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만에 그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녀가 저를 기다릴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베를린의 값싼 호텔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엘리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도현 씨. 그녀는 이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편지의 끝에서 라비아노로 돌아온 저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그녀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뒤 SNS에서 엘리나의 소식을 봤습니다. 친구가 태그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캡션에는 축하해, 엘리나. 다음 달이 기대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그녀가 결혼을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옆에 선 남자도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엘리나,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쓰고 싶었어요. 당신이 남긴 편지는 제 삶을 바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웃는 법을 다시 배웠고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당신을 봤을 때 말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미 행복해 보였고 저는 그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제가 바란 사랑의 완성입니다. 고마웠어요, 엘리나. 당신은 제 인생의 봄이었습니다. 그 봄은 짧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평생 웃으며 사세요. 도현. 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계약이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라비아노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그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녀와 마지막 밤을 보냈던 곳. 안녕, 엘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시 예전의 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꽃축제도 찾아갔습니다. 카페에 앉아 책도 읽었습니다. 엘리나가 가르쳐 준 겁니다. 천천히 살아도 된다고. 어느 봄날 퇴근 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비아노 소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현 씨,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의 축복이 정말 기뻤어요. 저도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과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고마웠어요. 부디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에이.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하고 저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꼭 함께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제 속도로. 언젠가 또 다른 봄이 올 겁니다. 그때는 더 준비된 사람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끝. 에필로그 나레이터 멘트.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박도현 씨가 직접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역회사에 다니지만 이제는 주말마다 한강을 걷고 봄이 오면 꽃축제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사랑은 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엘리나는 도현 씨에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줬고 도현 씨는 그 배움을 평생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당신의 인생을 바꾼 사람.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며 고마움을 느껴보세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니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